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글은요, 의무와 유익한 손해의 수용이라는 제목의 발췌문입니다. 네, 이게 왜 우리가 책임을 지고 또 때로는 좀 힘든 경험이라도 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글에서 말하는 그 의무,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, 또 어려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,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시작부터 좀 강렬한 주장이 나오잖아요. 의무를 피하면 사람이 약해지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강해지고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. 뭐 이런 이야기요? 그렇죠. 자료에서도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사람들은 신중함이나 편리함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요. 아, 네.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의존적이 되고 약해진다는 거예요. 스스로 책임 있는 위치에서는 결코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반면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은 점점 더 독립적이 되고 단호해지고 결국에는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된다.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. 근데 단순히 그냥 뭐 맡은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요. 이 의무가 거의 뭐 신성하다? 뭐 우리의 명예나 본성과 연결된다? 심지어 마법적 발전에까지 영향을 준다. 이건 좀 상당히 강한 표현 같은데요? 네, 그렇죠. 여기서 신성하다는 게 꼭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존재의 근본, 그러니까 뭐 명예라든지 본성 같은 것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본적인 거군요. 네. 그리고 마법적 발전이라는 것도 뭐 초자연적인 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기쁜 내면의 변화나 정신적인 성숙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내적인 성장. 그래서 자료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하다고 봐요.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행하면 우리는 상승, 즉 성장하지만 이걸 뭐 대충 하거나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발전해서 하락한다, 퇴보한다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뭐 개인적인 신념, 종교든 정치든 이런 걸로 의무를 피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. 오직 보편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. 이렇게 강조하고요. 의무에 대한 관점도 그렇고 또 하나 유익한 손해를 받아들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. 네네. 운명이 우리에게 준 뭐랄까 도움이 되는 손상? 이걸 일부러 피하지 말라는데 이게 그냥 고통을 참으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.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죠.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손해는요. 일종의 교육적인 도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. 교육적인 도구요? 네. 우리가 좋은 자질, 긍정적인 면들을 배우고 또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좀 수동적인 면들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나 용기를 키우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. 아하.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손해라는 게 그냥 무작위로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결국 우리 자신의 과거 행동,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원인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. 자룡에서는 이걸 뭐 카르마 법칙 같은 걸로 연결 지을 수도 있겠고요. 아, 그러니까 결국 내 행동의 결과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선한 원인,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. 이게 참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찾고 뭐 돈이 없거나 직장을 잃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. 네, 보통 그렇죠. 근데 자료에서는 이런 외부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하는 걸 무지한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네요. 그럼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안 좋다는 건가요? 도움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요. 그 근본적인 원인,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프게 됐는지, 왜 가난해졌는지, 왜 실직했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외부적인 수단으로 그 현상만 없애려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. 아, 원인 해결 없이 결과만 바꾸려는 거요? 네. 예를 들어 병의 근본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약에만 의존한다거나 가난의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친구의 선물이나 도움만 바라는 식이죠. 이런 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유익한 손해를 내가 함부로 막아주는 것도 좀 경계해야 한다고 봐요. 균형 잡힌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과정, 어쩌면 보편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, 뭐 카르마 법칙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아, 남의 성장의 기회를 뺏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.
네,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. 물론 예외는 있어요. 만약에 그 의무라는 것이 명백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종류의 것이라면 그럴 때는 당연히 설명을 요구하거나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긴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자료는 결국 의무를 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내면의 힘, 또 리더십을 키우는 길이고 네. 또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,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손해를 피하지 않고 그 의미를 찾고 수용하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과 또 과거 행동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아주 중요하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이런 교육적인 도구 혹은 성장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나 직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떤 도전들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? 네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 글은 보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과 수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개인의 역할이 크죠. 그런데 때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되거나 혹은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? 네.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죠. 그럼 이 자료의 관점,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인의 원인과 책임이라는 이 관점은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